예, 그러면 이야기를 또 계속해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제가 이제 설치 가구의 실제 전력 비절감 효과가 발전량보다 낮다고 예, 설명드렸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네, 이제 베란다 거치형 태양광 발전 260W를 설치했을 때, 그리고 이제 낮 시간 동안에는 그 냉장고 한 대만 돌아간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를 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260W가 아까 실질적으로 뭐 방향각 영향에 의해 가지고 뭐 150W 정도밖에 최고 효율이 안 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오전에는 이제 아무래도 발전량이 작고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11시 이후 12시부터 이제 이게 최고 피크치를 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그 모듈이 생산하는 발전량입니다. 예, 요 양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 낮 시간 동안에는 지금 냉장고 한 대만 돌아가니까 냉장고 한 대가 돌아가는 때 들어가는 이게 전력입니다. 근데 아, 저희들이 이제 냉장고가 항상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돌아가다 끊어졌다, 끊어졌다, 예, 끊어졌다 이게 이제 그러는데, 예, 일정 온도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 그때 이제 그 RTP 그렇죠. 컴프레셔가 돌아가면서 음. 이제 전력을 소모하게 되고요. 아, 저 파란 게 지금 예, 저를 돌아, 그렇습니다. 이게 예, 단속적으로 이제 전력을 쓰게 아, 되는 거죠. 근데 제일 밑에 이제 10W 정도는 대기 전력으로 쓰는 소모량을 잡았습니다. 뭐 콘센트에 끼어지는 플러그를 안 빼고 하거나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전력. 그다음 위에 이제 한 80W 정도는 이제 냉장고가 쓰는 전력으로 볼 예, 겁니다. 이게 냉장고가 전력을 썼다가 또 안 썼다가 음, 단속적으로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실제로 가정에서는 파란색이 전력을 소모하는 양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시간별로요. 예,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태양광 모듈이 발전하는 건 요 양인데 이 파란색이 이제 전력을 소모하는 양이고요. 가정에서. 그렇게 되면 이 노란색 부위가 결국은 잉여 전력이 되는 거죠. 사용하지 못하고. 기계식 계량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상계 처리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지금 대부분 디지털 계량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음, 이 노란색 부위는 저희들이 전력 비절감 효과를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전체 이제 이 실선에 있는 이그 칸수를 세면은 255개 정도 나옵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생산하지 않고 전력이 버려진다고 제가 표현했는데 버려진다는 표현은 조금 어폐가 있고요. 실제로 전력감 효과를 못 보는 전력 양이 이게 136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구가 사용하는 태양광 발전량은 119개고요. 근데 이제 255개 중에서 119개만 쓰게 되니까 그 발전량 이용률은 46%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듈을 두 장을 설치하고 냉장고도 돌아가고 김치 냉장고 돌아가고 밥솥 보온도 하는 경우입니다. 이제 보온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이제 그 이용률을 계산해 보니까 한 65% 정도 나옵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이제 260W짜리가 이제 방향각도 좋고 다 좋아서 아, 다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예,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7%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잉여 전력은 절감 효과가 없다. 예.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디지털 전자식 계량기는 잉여 전력이 상계 처리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기계식으로 설치된 경우는 이제 역방향으로 회전해가 상계 처리가 되는데 이제 디지털도 이제 E 타입이 있고 G 타입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가정에 지금 설치된 건 전부 E 타입입니다. 예, 그러니까 G 타입 같은 경우는 수선과 송전이 모두 표시가 돼가지고 이게 상계 처리가 됩니다. 뭐더 비싸겠죠. 예. 그런데 이제 이걸 하려 그러면 상계 예, 처리 받으려 그러면 디지털 G 타입으로 계량기를 바꿔야 되죠. 예. 근데 지금 한 달에 뭐 몇백 원 아끼려고 그 비싼 계량기를 교체할 그, 가구는 그 없겠죠. 비싸게 예. 얼마나 비쌉니까? 이게 이게 G타입이. G 타입 제가 봐서는 한 10몇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좀 애국한다. 그러니까 공짜로 국가의 전력을 헌납한다. 뭐 그런 응답한다고 보시면 의미 되죠. 정도로 이해를 해야 예, 예,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한전에서 예, 태양광 발전하는 모듈을 설치한 가구는 G 타입 달아주고
그렇게 그러지도 할 수는 뭐 없죠. 그럴 수도 예, 없는 거고. 예. 예.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비효율적이에요. 그나마 저기 한전에 도움은 됩니까? 그렇게 보내주면은 전기를 보내주면은? 미미하나만 되기는 되겠죠. 그래도 어. 뭐 잉여 전력이 역송되고 있으니까. 네. 그 양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발전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그 양이라는 게 뭐 네. 크지는 않죠.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걸 하는지 도움 이거 사업을 해 가지고 도움되는 사람들이 딱 몇 사람이 있기는 예. 떠오르긴 합니다마는. 이제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 아까 모듈 수명이 20년이니까 20년 다 이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렇게 안 될 거라는 게 네. 뭔 네. 이야기냐면 인버터 아까 수명이 제가 몇 년이라고 그랬죠? 거의 10년이 안 된다고 그렇죠. 그러셨죠. 7년에서 한 예. 10년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수명이 10년이라 치고요. 10년이 지나면은 인버터를 예.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예. 인버터 교체를 못 안 합니다. 패널 그 활동하네 한 번은 딱 교체를 해야 하는 걸로 그때 아까. 그렇죠. 예. 근데 10년 후에 인버터 수명이 돼서 교체가 해야 되는데 자, 이 가구주 입장에서 앞으로 이제 태양광 모듈 수명은 10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10년 동안 얻을 수 있는 전력비 절감을 생각해 보니까 인버터 교체하는데 2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예. 예. 앞으로 내가 발전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20만 원이 넘지 않을 건데 이 20만 원짜리 인버터 교체비로 20만 원을 투자를 하겠습니까? 아까 경제관념이 있는 가구주라 그러면 절대 안 하죠. 경제관념이 없기만을 기대해야 돼. 그리고 이거는 못할 거라고 보는 게 뭐냐면 인버터는 이게 감전위원이 있고 아까 인버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죠? 베란다 바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옥에 설치되어 있고 또 이거를 배선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험합니다. 이거 교체하려 그러면. 그러면 이게 이제 전문 업체에서 해줘야 돼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거 잘 모르는 가구주가 그렇죠. 하다가 큰일 날 수도 있겠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출장비도 들어야 되고요. 결국은 안 하게 될 거라고 저는 그러면 인버터 가격만 20만 원이고 지금 인버터 가격은 13만 원 정도 한다 그래요. 예. 이제 저 인터넷에서 보면은 뭐 23만 원, 29만 원 나와 있는데 이게 태양광 설비 업체에서는 제가 뭐 직접 들은 거 13만 원 정도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소매 가격인지 아니면은 근데 어쨌든 거기도 또 공사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출장비가 부담이 되니까 뭐 20만 원 훨씬 넘어가겠죠. 예. 요즘은 인건비가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세입자의 경우는 뭐 더더구나 뭐 교체를 안 하겠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10년 지나면은 그 모듈은 발전을 하지 않고 그냥 예물단지로 전락할 거라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 그때쯤에는 또 흉물이 돼가지고 이게 뭐 장식 효과도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예물단지로 있다가 예. 결국은 나중에는 흉기로 변할 거라 저는 보는 겁니다. 그건 다음에 다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자, 서울시하고 태양광 설비업자들이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거? 뭐냐면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인데요. 사실 이거는 알려주지 않는 거는 설치 가구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모듈을 설치할 때는 이 비용이 한 260와트 기준입니다. 한 장 설치하는데 한 모듈 값, 인버터 값, 그 설치 비용 값 해서 한 53만 4천이 들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36만 4천은 아까 와트당 1,400원은 제가 지원한다 그랬죠. 서울시가. 36만 4천원은 서울시가 지원을 하고 구청에서 10만 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설치 가구주들이 부담하는 건 7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설치 가구주 입장에는 너무 싸죠. 비용이 안 든다 생각하니까 당장 설치를 합니다. 뭐 2년 만에 본전을 뽑을 수 있다고 또 선전을 하니까 설치를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아까 인버터를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게 제가 2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인버터 수명은 7년에 10년밖에 안 되고 그러면 20년 동안에 인버터를 최소한 한 번 내지 두 번은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비용 20만 원은 누구 부담이냐면 이 설치 가구주 부담입니다. 이 뒤로는 서울시나 구청이 지원을 안 해줘요. 그럼 이 비용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년 동안 이사는 한 번 할 거 아니에요. 20년 동안 그곳에 계속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최소한 한 번 정도는 하겠죠. 뭐 두 번, 세 번도 하겠습니다만. 뭐 한 번 한다 치고. 그럼 이사할 때 그럼 모듈을 분리하고 또 가서 재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리하고 재설치하는 게 우리 에어컨 실외기 분리하고 설치하는 거 비용이 거의 비슷하게 들 겁니다. 왜냐하면 전문기사가 와서 그렇죠. 분리하고 설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좀 아. 복잡해요, 생각보다. 그러겠는데요. 이제 분리하고 설치할 때 왜 전문업체가 와야 되냐면 이게 베란다 바깥에 설치되어 있어 위험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한 20kg 정도 되거든요, 모듈이. 무게가요? 예. 그렇게 예, 무겁습니까? 그 정도 나갑니다. 20kg. 그러면은 이게 에어컨보다 실외기보다 가볍지 않겠네요. 가볍진 않죠. 예. 근데 요즘은 실외기 같은 경우는 바깥에 있는 경우도 없어요. 그렇죠. 안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그렇습니다. 베란다에 놔두고 예, 예.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모듈에서 실내까지 이제 배선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배선도 다 다시 분리했다가 다시 재설치해야 돼요. 어찌 보면 에어컨 실외기를 훨씬 분리하고 설치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겠는데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분리하고 설치하는데 10만 원밖에 안 잡았어요. 근데 사실은 분리하고 설치하는데 20만 원 들어요. 실외기 한번 분리하러 오는데 10만 원 줍니다. 저희들이 재설치하는데 10만 원 줘요, 각각. 그럼 실제로 20만 원 드는데 제가 10만 원만 잡았어요. 그럼 이 비용은 누구 부담? 가구 부담이죠. 자, 그다음에 또 뭐냐면 20년 수명이 나면 또 모두 폐기를 해야 돼요. 자, 네. 폐기하려 그러면 떼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떼낼 때도 이게 그것도 설치비 같은 거 비용이 맞습니다. 불리면 예, 똑같은 출장비 줘야 비용이면, 됩니다. 10만 원 줘야 됩니다. 더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요. 자, 그럼 설치할 당시에 7만 원 들지만 그 이후로 20만 원, 10만 원, 10만 원, 40만 원이 듭니다. 그러면 이 가구주가 부담하는 거는 총 47만 원이 들어가요. 그것도 최소로 잡은 거잖아요. 최소로 잡은 거죠. 최소로 잡은 거네. 내가 보기로는 저보다 훨씬 더 들어갈 더 가능성이 들어가죠. 많아. 여기에 이제 감안 안 한 게 모듈이 됐든 인버터가 됐든 고장이 날 경우 그렇죠. 고장이라는 걸 또 변수를 일단 그렇죠. 넣지는 않은 건데. 예. 또 출장비 줘야 돼요, 수리하려고 그러면. 제가 봐서는 고장 나면 수리도 안 합니다. 그냥 방치할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예, 높겠네요. 비용을 더 들이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설치 가구주가 실제로 부담하는 건 47만 원이 됩니다. 근데 이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절대 서울시나 태양광 설비업자들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샷업하고 있는 거지. 샷다봤어요. 7만 원만 부담하시면 네. 설치가 되고 이 7만 원은 2년 이내에 다 빼낼 수 있습니다. 이게 사기라는 게 뭐 가짜 말을 하는 것도 사기지만 그렇죠. 말해야 될 걸 말하지 않는 것도 사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거의 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서울시나 구청이 막대한 지원을 해주고 설치 가구성 지원을 받는데도 손실을 보게 됩니다. 제가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설치 가구주가 20년간 절감한 전력량이 1720kWh입니다. 월 7.2kWh 정도 나오죠. 전기 절감하는 금액을 제가 환산해 보겠습니다. 1720kW에 187원 90전이 이게 지금 누진제 2단계 요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단계가 200 이상 400kWh 이하로 쓸 경우 2단계 받습니다. 그러니까 400kW 이상이 되면 280원이 적용이 되죠. 근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서울시 가구 평균이 쓰는 게 한 달에 한 306kWh 정도 돼요. 그러니까 2단계 정도가 적용받는 게 일반적이다. 일반적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부가세 10%하고 전력기반기금 3.7%를 포함하게 되면 이 1720kW를 생산해서 절감하는 전기요금은 20년 동안 36만 7,464원이 됩니다. 한 달에 1,531원이죠. 이 정도. 그러니까 저걸 플러스 그게 얻는 이제 이익이라는 게 저것이라는 거잖아요. 뭐 고장이 안 나고 365일 20년간 했을 때. 그럴 경우에. 그러면 설치 가구주가 20년간 부담한 금액 앞전에 얼마였습니까? 47만 원이었죠. 그것도 최소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은 절감하는 금액은 36만 7천 원. 들어간 비용은 47만 원. 이것만 해도 10만 원 손실이죠. 뭐 이자도 안 원금회수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제시해야 할 계산인데도 이게 지금 이야기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7만 원만 든다고 그랬으니까 자 7만 원만 든다 그러면 이익이 3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치할 당시 가구주 입장에서는 막 30만 원 이익이 날 수도 있겠네. 그래서 설치하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을 모르니까. 근데 사실은 이 풀로 이익을 봐도 36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것도 사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예, 예, 예. 사실 특히 36만 원 이익 그- 벌려고 아마 설치하는 사람도 거의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은. 예, 예. 아마 저거 설치하면은 아마 최소한 몇백만 원 이익 번다고 생각 대부분 할 텐데.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한 달에 한 5천 한 300원 정도 음. 제가 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음. 연간 6만 원 아닙니까? 네. 그럼 20년이면 120만 원이죠. 그렇죠, 맞아요. 그 정도 예, 계산이 예. 되니까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아, 예. 자, 지금 서울시가 어떻게 홍보하는지 보시면 이게 지금 서울시 태양광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 그대로 카피해서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260W짜리 한 장 설치하면은 월 25kWh 정도를 생산하는데 음. 이게 지금 얼마? 5,350원을 음.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음. 제가 아까 계산한 건 1,530원. 음. 약 한 얼마지 정도죠? 뭐 4분의 1, 아니 3분의 1 내지 4분의 1. 4분의 1그 정도 쓰는 예. 거죠. 근데 서울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태양광 발전 설비업체도 좀 가대 광고를 합니다. 여기 이제 녹색 드림 협동조합 블로그에서 제가 찾아온 건데요. 이 아파트 태양광 설치하게 되면 자 전력 사용을 300kWh 하는 가구에 이렇습니다. 이건 사실 조금 잘못 표현한 것 같아요. 이게 아파트 태양광 설치가 아니라 주택 옥상에 260W나 300W가 아니라 3kW 정도를 설치했을 때 나오는 효과입니다. 그것도 물론 이 금액보다 훨씬 적게 절감이 될 겁니다. 근데 이건 좀 굉장히 과장이 심하네요. 거의 1,000만 원을 넘게 지금 절감한다고 써 있네요. 1,038만 원. 이건 조금 뭐 차고 있었든지 아니면 이게 뭐 고의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이 정도로 고의로 가대 광고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고의 같은데요. 여기에 뭐 쏘가 넘어갈 뭐 소심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 미니 태양광 성지라고 이렇게 표현한 아까 앞전에 설명드린 홍릉동 동부 아파트예요. 여기 녹색 드림 협동조합에 설치했습니다. 371세대 전 가구를 다 설치했다 해가지고 TBS 방송에서도 소개했는데 거기도 보면 어떻게 소개됐냐면 TBS에서 월 평균 전기 요금 12,850원을 절감하고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얼마였죠? 1,530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거의 뭐 한 8분의 1? 그러네요. 뭐 8배, 9배? 이렇게 뻥튀기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설치하고 지금 서울시로부터 700만 원 지원금 받았습니다. 홍릉동 아파트요. 700만 원 지원을 받았어요. 예. 저게 이익이겠네. 그래. 태양광으로 받은 이익이 아니라. 아마 이것 때문에 설치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가 모르는 경제가 있네요. 태양광이 아니라 상금으로 이게.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사업은 서울 시민을 기만한 행위다. 이렇게 조금 제가 조금 강하게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근데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게 서울시나 아니면 태양광 발전 설비하는 업체들은 최적 조건에서 최대 발전량이 나온다고 홍보하지 설치 가구가 실제로 얼마만큼 발전할 수 있는지는 알려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1층에도 설치하고 뭐 동양에도 설치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무분별하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냥 전형적인 페이퍼 상으로만 좀 이야기를 하는. 그리고 이제 지원금 자체도 설치 가구주가 지원금을 받는 게 아니고 설치하는 업체가 신청해서 서울시나 구청으로 받아가요. 업체가 받아간다. 업체가 받아갑니다. 그런 구조다 보니까 설치 가구주 입장에서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설치업체 입장에서는 많이 설치할수록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발전 효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든 말든 신경을 안 씁니다. 무분별하게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세금 나눠 먹기, 따먹기 다 그런 식이 되는 거네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시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잉여 발전량은 절감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또 설치 가구는
이 전력 절감이 얼마가 되는지 확인할 수 없어요. 그냥 많이 발전이 돼서 절감이 클 거라고만 생각할 뿐이죠. 그래서 이제 개척기에 나타나는 발전량이 전기 요금 절감에 직결된다고 오인을 합니다. 이 가구주들은 실제로 예. 그렇게 되지는 예. 않는데. 예. 이제 서울시나 구청 같은 경우는 초기 투자금이 적다는 것만 강조하죠. 예. 그러니까 뭐 7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20년 동안 전기 요금 절감이 엄청 된다. 예. 그러면서도 이제 20년간 유지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투입 비용은 이야기는 안 하죠. 아까 말씀대로 40만 원이 훨씬 더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걸 이야기 안 합니다. 입 그러니까 다물고. 결국은 이게 설치하는 가구주들이 뭐 현혹당하는 거죠. 예.